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의 구호 트럭 민간인 참사에 대한 초기 검토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총격이 아니라 압사라고 강조했습니다. Our initial review has confirmed that no strike was carried out by the IDF towards the aid convoy. The majority of Palestinians were killed or injured as a result of the stampede. 민간인에 대한 발포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처음엔 경고였고 이후 약탈자들이 위협을 가해 이들에게 대응 사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마스 측 보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110여 명이 숨지고 750명이 다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폐쇄됐던 이스라엘 남부 스데롯은 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התלמידים שלנו לא היו כאן כ5 חודשים ומבחינתנו היום זה יום חגיגי של פתיחת שנת לימודים פעם נוספת. ואנחנו מאחלים לתלמידים שנת לימודים מוצלחת. 다시 문을 연 스데롯의 학교와 가자지구 전쟁터의 거리는 4km도 안 됩니다. 하지만 휴전 협상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하마스의 가자지구 2인자 칼릴 알-하이야가 협상단과 함께 도착했지만 이스라엘은 대표단 파견을 보류했습니다. 생존한 인질의 명단을 요구하는 이스라엘과 영구적 휴전을 요구하는 하마스의 입장이 그대로입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미국, 카타르, 이집트는 하마스에 40일간 휴전하고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1대10으로 교환하는 협상안을 내놨습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이번 달 11일 시작되는 라마단과 한 달 뒤 명절 이드 알피트르까지 휴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이스라엘의 봉쇄 속에 가자지구 주민들은 식량 부족에 시달립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생존 여건은 더욱 열악합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며칠간 카말 아드완 병원에서 최소 15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와 탈수증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 중환자실에 다른 어린이 6명도 영양실조와 설사로 위독한 상태입니다. 병원 전력 공급 중단과 의료 역량 약화 속에 부호품 지원도 어려워지면서 아사를 비롯한 어린이 사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는 가자지구에서 10번째 아사 어린이가 공식 등록됐다고 밝히며 보고되지 않는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 고의적으로 식량 공급이 끊긴 것이 진짜 재앙이라며 즉각 휴전을 호소했습니다. People are so desperate for food, for fresh water, for any supplies that they risk their lives in getting any food, any supplies to support their children, to support themselves. 미국 정부도 거듭 휴전을 요구했습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최근 구호 트럭에 몰린 가자 주민들이 총격을 받아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가슴 아픈 끔찍한 참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식량을 전달하고 인질을 석방하기 위해 즉시 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People in Gaza are starving. The conditions are inhumane. And our common humanity compels us to act. 휴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어린이를 비롯한 가자 주민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덜란드와 우크라이나가 안보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마르크 루이터 네덜란드 총리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50km 떨어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10년 동안 유효한 안보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네덜란드는 고속단정 14척과 순찰정 8척 등을 제공하는 등 올해 20억 유로 2조 9천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We are taking together a big step by signing a 10-year security agreement between our two countries. A step that demonstrates the Netherlands' long-term commitment to Ukraine's security and freedom.
올 하반기 교체되는 차기 나토 사무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루이터 총리는 유럽 밖에서 탄약을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지원 계획에도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추가 지원이 의회에서 막혀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들과의 안보 협정 체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영국을 시작으로 지난달엔 독일과 프랑스, 덴마크, 이탈리아, 캐나다 등과 장기 안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덴마크가 85억 유로 약 12조 원, 캐나다가 30억 캐나다 달러 약 3조 원의 지원을 약속했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30억 유로, 11억 유로를 연내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협정문에서 우크라이나의 1991년 국경 회복을 지원한다고 밝혀 러시아가 1994년에 점령한 크림반도 탈환까지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공 방어망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відповідними сучасними системами протиповітряної оборони. Але не просто так тут Марк, і ми про це дуже багато говорили і шукаємо можливості посилити ППО Харків. 또 이 같은 안보 협정들이 미국의 지원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미 의회의 추가 지원 예산안 통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300. 현지 경찰과 갱단 간의 총격전에 방탄조끼와 방탄문을 쓴 취재진이 혼비백산합니다. 지난달 8일 이후 수도 포르토프랑스를 중심으로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한 달이 넘은 최빈국 아이티. 사임 압박을 받던 아리엘 앙리 총리가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뒤 1월에만 숨지거나 납치된 사람이 10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경찰서, 공항, 교도소가 공격을 받았고 설상가상, 포르토프랑스 교도소에서는 수백 명이 탈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기관 공격은 최근 몇 년간 전례가 없던 일인데 경찰 노조는 범죄자 3,000명이 추가로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Démarche à faire pour que dans premier temps pour nous joindre cadavre policier qui mourir. Nous tous qui là, nous journalistes qui la presse nous constater. IT 당국은 갱단 일원들이 경찰서 여러 곳을 공격해 최소 4명을 살해하고 방화를 저질렀다고 전했습니다. 바비큐로 불리는 갱단 연합체 두목은 2021년 전임 모이즈 대통령 암살 사태 이후 무정부 상태를 틈타 온 나라를 무법지대로 만들었고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낙마대 폴리스 나셔널 d'Haïti, 낙마대 밀리테요, pour yo prendre responsabilité yo, arrêter Ariel Henry et encore une fois et pas peuple laquelle nous pas. 주 IT 미국 대사관은 보안 경보를 발령하고 공항, 호텔, 경찰청을 포함한 주변 지역의 총격과 교통 체증을 경고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도시락 가게에서 손님이 갑자기 종업원에게 돈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릅니다. 도시락을 데워달라고 했는데 전자레인지가 없다는 말에 화가 났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고객과 괴롭힘의 영어 단어를 합성한 카스하라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종업원에게 폭언이나 과도한 요구를 반복하고 심지어 무릎까지 꿇게 하는 행위 등을 일컫습니다. 실제 지난해 고객 불만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을 조사한 결과 64%가 고객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서비스업 종사자 2만 7천 명을 설문조사했는데 최근 2년 이내에 고객에게 갑질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56.7%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お客様でネクタイを直してほしいって言われて、女性なんだからネクタイを直すべきでしょみたいな感じで言われたことはあります。手叩いて呼ぶ。でそれで来て当たり前みたいな。こんな感じですかね。ぐっとこらえてやってましたけど。 일본 정부는 2022년까지 10년 동안 고객 갑질로 89명이 정신질환을 인정받았고 이 중 29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객 갑질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도쿄도는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까지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별도 벌칙은 규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손님이 신이라는 말이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고객의 횡포에 대한 대처 방안을 놓고 일본 각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여 건에 그쳤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32만 건이 넘었는데 40%나 줄어든 겁니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거나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면서 급감한 겁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결혼을 꺼리게 했습니다. 저는 없어요. 저는 비혼주의자입니다. 결혼하면 제가 집을 이사를 하거든요, 곧. 근데 전세 5억짜리로 가요. 근데 그거를 40살, 50살쯤에 갈 수 있다는 생각밖에 못하지. 결혼을 덜하니 출생아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혼인 건수가 줄어든 지 4년이 지나자 출생아도 덩달아 줄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23만 명에 그치며 합계 출산율 0.72명, 또 역대 최저로 주저앉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사상 처음 10만 명을 밑돈 둘째 이상 출생아 규모입니다. 최근 5년 40%나 급감해 첫째 아이 감소율의 2배에 달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돈보다 나중 들어가는 돈이 훨씬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막상 아기를 낳고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둘째를 가지고 싶거든요.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사실 아직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현실 육아를 경험한 뒤 둘째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결혼 나이가 늦어지면서 출산 연령대가 올라간 것도 둘째 이상 출생아가 줄어든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새학기 개학 첫날을 맞은 강원도 춘천의 한 초등학교. 신입생들로 북적거려야 할 학교가 조용합니다. 입학식이 사라졌습니다. 지난 1935년 문을 연 이 초등학교. 매년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 수가 줄더니 올해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체 재학생 수도 6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폐교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 강원 지역에만 올해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25곳이나 됩니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더 심각합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12곳이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전북이 34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 27곳, 강원 25곳, 전남 20곳, 충남 14곳 등으로 전국에서 모두 157개 학교가 올해 신입생이 없습니다. 전국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 인원은 지난해 40만 명을 간신히 넘겼지만 올해는 36만 9천여 명으로 더 줄었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출생아 수는 23만 명에 불과해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도 교육청마다 비상이 걸린 이유입니다.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학력 신장이라든가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타시도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로 유학을 올 수 있도록 농어촌 유학이라든가 또는 강원형 마이스터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 감소로 절대 인구수가 줄어 이 같은 대응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상황. 인구 절벽을 극복할 대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몸집만한 가방을 맨 아이들이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섭니다. 아직 젖살이 통통하지만 어엿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운동장이 넓어서 빨리 축구하고 싶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있었으니까 좋았어요. 재미있게 지내고 싶어요. 벌써 이렇게 컸나 싶기도 하고 잘 앉아있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 앉아있어서 올해부터는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도 시작됐습니다. 정규 수업은 12시에 안팎 끝나지만 저녁 8시까지 늘봄 프로그램과 돌봄 이용이 가능하고 간식과 저녁밥도 해결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큰 고민이던 초등 1학년 돌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다만 서울은 참여율이 6.3%에 불과해 많은 가정이 여전히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늘봄 공지가 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뉴스로만 늘봄이 시작된다라고 접했고 주변 워킹맘들도 그렇고 이 엑셀 테이블을 몇 번을 바꾼 거예요. 한 2달 동안. 그 빈 공간을 20-30분을 안 뜨게 하려고요. 늘봄이 시작되는 학교들 역시 아직은 혼란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늘봄 확대 계획과 1학기 시범 시행학교가 뒤늦게 확정되면서 시범학교의 10%는 아직 늘봄 행정 업무를 맡을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했고 늘봄 강사 채용단으로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오전 또는 밤 8시 돌봄은 제공하지 않는 등 차질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는 채용을 했는데 그 채용된 인력이 다른 늘봄 학교들에도 복수로 지원을 하신 거예요. 지금 당장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인력이 갑자기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시기를 늦추거나 프로그램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교육부는 일단 3월 내내 현장 점검을 통해 늘봄 운영과 인력을 보완해 학기 초 혼란한 상황을 최대한 빨리 안정화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반기 초일 늘봄 전량 시행부터 2026년 모든 학생 확대까지 계획대로 진행될 거라고도 보는데 정부가 하반기까지 약속대로 늘봄 업무를 교원 업무와 분리하기 위한 늘봄 행정 인력과 강사 채용을 마무리하고 나아가 초등 전학년을 대상으로 늘봄 전년 시행을 위한 공간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아파트 어린이집입니다. 한창 아이들이 뛰놀 시간이지만 교실은 텅 비었고 장난감은 한쪽에 죄다 쌓아놨습니다. 많게는 70명 넘게 다녔지만 지난해 초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로 바꾸고 싶어도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일정 세대 이상 아파트는 어린이집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주변 대체 시설이 충분하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자치단체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재혼한다는 친구들이 한 10명에서 15명 사이밖에 안 돼가지고 운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대출 이자라든지 거기에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관리사무소랑 같이 있거나 별도 건물로 돼 있는 아파트 어린이집이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전북 군산, 전주에 있는 어린이집 4곳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아기가 없어 문을 닫는 게 어쩔 수 없다면 다른 일이라도 할 수 있게 건물 용도를 바꿔달라는 겁니다. 자치단체는 단서 조항에 있는 사업 승인권자 재량 규정이 모호해 예외 적용에 부담이 크다고 말합니다. 무분별하게 풀어주면 어린이집이 필요한 지역도 수익만 보고 다른 사업으로 바꿀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는 권익위가 개별 민원을 받아 현장 조사와 입주민 설문 등을 근거로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살펴보면은 지역의 특성과 주변 현황을 고려해가지고 허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자체에서는 허용하지 않은 어떠한 처분이 있었고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지는 등 저출생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송파동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공고를 냈지만 건설사 단 한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이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3.3제곱미터당 공사비를 810만 원 수준으로 제시했지만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건설사들이 대거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과거 치열한 입찰 경쟁이 벌어졌던 강남의 재건축 단지마저 외면받고 있는 겁니다. 최근 3에서 4년간 대대외적인 여건으로 인건비,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해서 공사비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조합에서 제시하는 공사금액 대비 시공원가가 높아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조합과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가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조합의 추가 분담금 부담이 커지자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재건축 추진이 중단된 곳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안전진단 면제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처럼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전에는 정비사업의 관건이 인허가였지만 지금은 공사비, 즉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는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이 더욱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 때문에 단시간에 정비사업이 확대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거 집값 상승기에는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 수요가 몰렸지만 최근에는 공사비와 추가 분담금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한 취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홍보글입니다. 해외 근무, 여행지 라오스, 인생 역전 필요하신 분, 월 1억 이상 가능. 항공권을 제공하고 숙식을 보장한다는 유인책도 빠지지 않습니다. 고수익의 유혹에 빠진 지원자들이 향한 곳은 동남아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의 접경 지역인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입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협박당해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 온라인 도박 사이트 관련 불법 행위를 해야 했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여성들은 성매매까지 강요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취업 사기는 모두 55건에 140명. 2021년과 22년엔 피해자가 각각 4명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94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1월 한 달에만 38명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구조됐는데 20, 30대 젊은 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골든 트라이앵글은 우리 대사관 영사의 방문은 물론 현지 치안 당국의 접근조차 쉽지 않아 피해를 봐도 구제가 쉽지 않은 지역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각 나라 중앙에서 거리가 멀어요.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고 거의 반독립적인 지위를 구축하면서 각 중앙에서의 통제가 없는 곳에서 도박, 마약, 각종 불법 활동들이 자행을 하고 있는데 외교부는 피해자들의 이동 경로로 사용되는 태국 북부 국경 검문소 2곳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또 미얀마 일부 지역과 라오스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대해서는 여행 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취업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도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면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자기를 똑 닮은 바오 가족 인형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푸바오. 마음에 드는 듯 끌어안고 뒹굴며 장난을 칩니다. 그것도 잠시. 대나무는 인형보다 먹는 게 좋다는 듯 먹방 산매경에 빠집니다. 관람객들은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인사에 나선 푸바오를 카메라에 담기 바쁩니다. 푸바오가 실물로 보니까 더 예쁘게 생겼어요. 푸바오야 중국 가서도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해주고 싶어요. 푸바오의 마지막 인사에 관람객들은 오픈런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담요와 배지, 머리띠 등 푸바오를 상징하는 물건들도 한껏 굴렀습니다. 푸바오를 떠나보내는 허전함은 사육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바오가 놀던 방사장에 들어가서 혼자 가만히 앉아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푸바오가 안 나온다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저 또한 마음이 좀 뭉클해지더라고요. 푸바오를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쉬운 마음이 더 큽니다. 푸바오 못 가서 조금 아쉬워요. 푸바오 가지마! 작별 인사를 마친 푸바오는 검역과 이송 훈련 등을 마친 뒤 다음 달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노란색 개나리와 분홍색 진달래가 활짝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봄이 왔음을 가장 먼저 알리는 전령사들입니다. 그런데 봄의 절정을 알리는 가장 화려한 봄꽃, 벚꽃도 동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봄의 풍경입니다. 지난 10년간 서울 기준 개나리 개화는 2013년 4월 3일에서 2021년 3월 19일로 약 보름가량 빨라졌습니다. 진달래도 역시 20일가량 일찍 폈습니다. 그런데 벚꽃은 10년간 개화가 무려 23일이나 빨라졌습니다. 개나리, 진달래와 함께 벚꽃이 동시에 모습을 보이는 일이 가능한 조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특히 지난 봄에는 3월 기온이 크게 오르는 이상 고온 현상 때문에 봄꽃 동시 개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올해도 남부 일부 지역에서 봄꽃 동시 개화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의 상승으로 봄꽃 개화가 조금씩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이 가운데 개나리, 진달래보다 벚꽃 개화의 변동폭이 훨씬 커지면서 봄꽃을 동시에 즐기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빨라진 봄꽃 개화는 봄꽃 축제도 앞당기고 있습니다. 대표적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 개막일은 올해 3월 22일로 지난해보다 이틀 앞당겨졌습니다. 1963년 진해 군항제가 시작된 이후 가장 빠르고 당시 개막일인 4월 5일보다는 2주나 앞당겨진 겁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그룹 라이즈는 지난해 9월 데뷔한 이래 듣기 편한 노래와 청량한 이미지를 컨셉으로 팬층을 넓혀왔습니다. 각종 수상 기록과 최근 1억 건을 넘긴 발표곡 누적 스트리밍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 전략은 주효했습니다. 데뷔 2개월 차의 투어스, 지난해 데뷔한 제로베이스원과 보이넥스트 도어, 일본에서 먼저 신고식을 치른 NCT 위시도 귀여운 노래와 밝은 분위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계관과 강한 퍼포먼스로 팬덤을 형성해온 이전 아이돌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숏폼에 굉장히 익숙해진 시대이잖아요. 역시나 아이돌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빌드업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성행을 했죠. 성장 세계관, 가상 세계관, 기승전결, 연습생 스토리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단번에 어떤 느낄 수 있는 맥락 없이도 그냥 좋은 느낌을 바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 같아요. 세계관은 아이돌들에게 강한 팬덤을 형성할 가장 좋은 수단이기도 하지만 팬들에겐 피로감을 주거나 차별화가 어렵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세계관이 없다고 팬덤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라이즈는 데뷔 앨범부터 밀리언셀러를 기록했고 투어스도 데뷔 앨범을 일주일 만에 26만 장 넘게 팔며 단숨에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덩치가 커질 대로 커진 K-팝 시장에서 기획사들이 마지막 타이인 부동층을 움직일 카드를 꺼내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팬덤 장사로 가는 시장은 이미 극한까지 다 채워 넣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특이점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대중을 겨냥하는 방법밖에 없고 부동층을 움직일 수 있는 아주 대중적인 어떤 콘텐츠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바로 좋은 멜로디를 갖고 있는 이지 리스닝 성향의 곡들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듣기 편한 음악 중심의 트렌드가 세계관을 대신할 새로운 공식이 될 거란 분석도 많지만 얼마나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세계관도 듣기 편한 음악도 팬들과의 접점을 찾기 위해 내놓은 전략인 만큼 예비 스타들을 좀 더 빨리 새로운 방식으로 대중에게 각인시켜 팬덤을 구축하려는 기획사들의 경쟁이 더 심화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